충청, 호남, 영남 지방과 제주도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자, 1번 지도는 충청 지방의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 D 지역의 인구 증가 요인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A는 당진이고요. 자, 그 옆에 서산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죠. 서당, 아산, 천안. 그 다음에 여기는 진천, 음성. 그 다음에 그 옆쪽으로는 충주, 그 다음에 제천, 그 다음에 단양까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장 북쪽 라인은 여기 태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완성을 시켜주면 좋죠. 자, 그 다음에 D는 뭐 세종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대전이고 여기는 청주가 되겠죠. 충청도의 충주, 청주. 자, 기억 A는 지식 기반형 기업 도시 개발에 따른 제조업이 성장하고 있다. 자, 우리가 기업 도시는 태안, 그 다음에 충주, 그 다음에 원주, 그 다음에 호남권에 가면 영암하고 해남에 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A, B, C, D는 전부 다 기업 도시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지식 기반형은 여기 있는 충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얘는 오답이네요. 자, A가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당진, 1차 금속, 제조업이 발달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B는 수도권 전철 노선의 연장으로 인한 접근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고속철도 정차역이 있다. 뭐 같이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C는 혁신도시 개발로 인한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 옳은 설명이고요. 진천, 음성. 그 다음에 충청남도청을 중심으로 한 행정기능의 이전은 서산 밑에 있는 홍성하고 예산이에요. 특히 홍성 쪽이거든요. 자, 그런데 D는 세종특별자치시니까 얘는 도청 소재지가 아니라 이렇게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죠. 그래서 얘는 오답이 되겠네요. 니은 디귿이 정답 3번.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그래프는 충청지방 두 지역의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 AC에서 고른 것은 자, 가는 전자부품 컴퓨터 및 얘는 첨단 산업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도 이렇게 두 번째로 많네요. 자, 그 다음에 나는 화학물질, 그 다음에 여기는 석유 정제품, 정유, 화학. 자, 그래서 이쪽은 충청권에서는 서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산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아산은 B고요. 그 다음에 서산은 A니까 정답은 BA 3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 다음 글의 기억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호남 지방은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를 포함한다. 옳은 설명이고요.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로 호남 평야와 나주 평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다. 영산강 유역의 범람원과 간척지로 구성되어 있는 건 나주 평야고요. 자, 우리가 영산강은 전라남도 쪽, 그 다음에 나주는 광주 바로 밑에. 자,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호남 평야는 김제, 뭐 익산, 뭐 정읍, 뭐 부안 이렇게 걸쳐 있는 곳인데 여기는 만경강과 그 다음에 동진강 유역이죠. 그 다음 디귿 김제시 광활면은 식량 수탈 목적으로 일제에 의해 조성된 간척지이다. 옳은 설명이고요. 자, 우리가 뭐 3번을 정확하게 알고서 뭐 문제를 풀기에는 뭐 쉽지 않아요. 뭐 일제시대 때 간척했던 것까지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 2번이 틀렸다는 건 너무 명백하게 알 수 있으니까. 다음 4번 리을 금강하구와 미음 영산강하구에는 하구뚝이 설치되어 있다. 옳은 설명이죠. 더하기 낙동강 하구에도 삼각주랜다. 하구뚝이 있다. 우리나라 세계 하천에 하구뚝이 있죠. 그 다음에 비읍은 새만금 간척지는 전라북도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간척지이다. 맞죠? 자, 새만금 간척지랑 관련된 행정구역은 군산, 그 다음에 김제, 그 다음에 부안 이렇게 세 곳이에요.
그래서 새만금 간척지가 생기고 나면 완공이 되고 나면 굉장히 넓은 땅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각각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지금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중이에요. 뭐 논의라기보다는 갈등이 있는 거죠. 그다음 다음 자료는 호남 지방을 여행한 기록의 일부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 A, D에서 고른 것은 자 1일차는 슬로우시티로 지정된 슬로우시티는 세 군데 플러스 알파 세 군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정된 곳 신안, 완도, 담양 세 군데 자 그래서 신안, 완도, 담양은 여기가 신안이고요. 목포 근처에 있는 굉장히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 그 다음에 완도는 이게 완도고요. 그 다음에 담양은 여기가 담양이에요. 근데 담양을 조금 익히기에는 좀 어렵죠. 어쨌든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슬로우시티로 지정된 곳인데 그런데 가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한옥마을을 물어본 거죠. 한옥마을은 전주에 있으니까 A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비빔밥 모르는 사람은 없겠고요. 그 다음에 2일차 고추장 그러면 당연히 순창이 나와야 할 거고 순창은 전라북도 남쪽에 있는 C가 순창이죠. 그래서 나는 C에 해당하겠네요. 그 다음에 3일차는 지리적 표시 농산물 제1호인 어디의 녹차래요. 자 보성의 녹차죠. 보성의 녹차. 참고로 벌교가 어디냐면요. 이쪽이 벌교예요. 벌교읍인데 여기 보면 지금 순천만의 벌교가 이렇게 있잖아요. 꼬막으로도 유명하다. 자 그래서 보성은 D니까 정답은 A가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5번 문제. 다음 자료는 영남지방 두 지역의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여러분들 A가 포함되어 있는 이 그래프는 포항을 나타낸 거죠. 여기 포항 일단 지도에서 도시를 알아야만 뭐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섬인데 부산이랑 가까이에 있는 실제로는 이제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거제시예요. 그래서 포항의 발달에 있는 A는 1차 금속이고요. 뭐 제철 공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거제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B는 정확히는 기타 운송 장비. 하지만 우리는 조선 또는 선박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A는 주로 원료와 제품의 수출에 유리한 항만에 입지한다. 옳은 설명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입지하는 공업을 적환지 지향 공업이라고 하죠. 적환지 지향. 그 다음에 B는 1960년대에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주도하였다. 60년대에 산업화를 주도한 건 섬유. 그 다음에 A, B의 전국 대비 출하액 비율은 영남권이 수도권보다 높다. 자, 수도권은 이런 에너지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환경을 약간 오염시키는 그런 중화공업은 발달하기 좀 힘들죠. 그래서 영남권의 비중이 더 높다. 그 다음에 B의 제품은 A의 주요 원료로 이용된다. 바뀌었죠. A의 제품은 B의 주요 원료로 이용된다. 배 기본적으로 철로 만들잖아요. 금속으로 만들잖아요. 자, 그래서 기역 디귿이 정답이네요. 2번. 그 다음 6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경지 면적을 나타낸 것이다. A, C에 대한 옳은 설명은 자, 우리가 경상북도 자, 이건 사실은 농업 관련 문제죠. 그 다음에 전라북도 서부 평야 지역에 있는 아무래도 논의 비율이 높겠죠. 그 다음에 제주는 논은 거의 없고 밭이 99% 이상. 자, 그래서 C가 제주도고요. 그 다음에 A하고 B 중에는 상대적으로 논의 비중이 높은 전체 경지 면적은 좀 좁지만 자, 그래서 전라북도가 B가 될 거고요. 경상북도가 A가 되겠네요. 자, 이제 정답을 찾아보면 A에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간척지가 있다. X, 전라북도. 여기가 지금 새만금 간척지죠. 그 다음에 B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역사마을이 있다. X, A에 있죠. 안동의 화훼마을, 그 다음에 경주의 양동마을 두 군데. 그 다음에 C는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어서 논농사에 불리하다가 아니라 기반암이 현무암이기 때문에 현무암은 전리, 틈이 많기 때문에 물이 잘 스며든다. 그 다음 A는 호남지방에 B는 영남지방에 거꾸로 됐네요. 과일 생산량은 경상북도, 제주도, 전라북도 순으로 많다. 그렇죠?
자, 우리가 과일 생산량이 제일 많은 곳은 경상북도. 지역 내에서 비중이 제일 높은 건 제주도. 전라북도는 뭐 과일 생산량이 많은 건 아니고요.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6번. 그래프는 권역별 제조업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출하액을 나타내고 있는데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자료죠. 자, 그래서 사업체 수는 전국의 절반 가까이 되지만 출하액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비율이 높은 A는 수도권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B는 자, 사업체 수는 30.7%지만 출하액이 수도권보다 더 많은.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출하액 비중이 높은 영남권이 될 거고요. 자, C는 나머지 하나 충청권이 되겠죠. 충청권. 자, A는 영남권, B는 수도권, C는 충청권이다. A랑 B랑 바뀌었네요. 그 다음 호남권은 수도권보다 제조업 사업체당 출하액이 많다. 자, 이건 출하액 비중이나 출하액을 사업체 수나 사업체 수 비중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냥 상대적인 비율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호남권은 사업체 수 비중은 6.9%인데 출하액 비중은 거의 2배 가까이 되는데 비해서 지금 출하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수도권은 사업체 수 비중은 거의 절반인데 출하액은 3분의 1이다. 그래서 사업체당 출하액은 호남권이 더 많다. 옳은 설명. 그쵸? 자, 그 다음에 디귿. 영남권은 수도권보다 제조업 업체당 종사자 수가 많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종사자 수나 종사자 수 비중을 사업체로 나누면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영남권 사업체 수 비중을 이렇게 수도권하고 비교해 보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 수 비중을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얘는 숫자가 작아지는 데 비해서 얘는 숫자가 커지죠. 그래서 이것도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 리을. 수도권은 충청권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2배 이상이다. 출하액을 봤더니 33.4%, 충청권은 19.5%, 2배가 안 되네요. 니은 디귿이니까 3번이 정답이네요. 자, 8번. 다음 글의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신생대의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제주도에는 한라산 정상부의 화구의 함몰로 형성된 칼데라 호가 있다. X죠. 자, 얘는 백두산 천지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니은. 오름은 용암의 냉각 과정에서 형성된 기둥 모양의 지형이다. X. 이건 주상절리. 오름은 제주도 형성 후반기에 용암과 화산 쇠설물이 분출해 가지고 만들어진 기생 화산이죠. 그 다음 디귿. 저지대의 난대성 식물부터 한라산 정상부의 고산 식물까지 다양한 식생이 분포한다. 이는 해발 고도에 따라서 강수량이 아니라 기온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X. 그 다음에 리을. 전통 가옥은 대부분 해안의 강풍을 피해 내륙에 입지하는 게 아니라 전통 가옥은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해안가에 있는 용천대를 따라서 분포하죠. 그 다음 미음. 경지는 대부분 밭으로 이용한다. 기반암의 특성상 현무암은 전리가 많아서 물이 잘 스며들어서 지표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5번이 정답이네요. 뭐 어려운 문제는 없죠. 사실 우리가 지역 지리 부분은 그냥 암기에 가까워요. 또는 이게 자료 분석 문제, 꼼꼼하게 그런 따지는 문제가 주로 나오지 뭔가 이렇게 고도의 추론을 요구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속도도 생각보다 빠르죠. 자, 아무튼 자, 수능 실전 문제 1번. 그래프는 세 지역의 연령대별 인구 비율과 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의 AC에서 고른 것은? 자, 우리가 A는 당진 꼭 알아야 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B는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그 다음에 C는 사실 뭐 C 대신 여기를 찍어도 되고요, 여기를 찍어도 되고요, 여기를 찍어도 되고요, 뭐 여기를 찍어도 되고, 여기를 찍어도 되고, 그냥 평범한 촌락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C 지역이 섭섭해하니까 자, C는 영동이라는 곳이에요. 영동. 자, 우리가 영동은 세 지역 가운데 가장 촌락의 성격이 강하니까 평균 연령 또는 중위 연령이 제일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구 비율을 봤더니 뭐 55세부터 이렇게 인구가 많은 나가 여기 영동이 되겠네요.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그 다음에 가하고 다는 둘 다 이렇게 젊은 층에서 인구 비율이 높은데,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당진이죠.
당진은 1차 금속 중공업이니까 아무래도 젊은 남자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젊은 남자들이 많다. 그러면 청장년층에서 성비는 100보다 크다. 자, 그래서 100을 이렇게 성비를 봤더니 성비가 이거니까요. 여기는 성비가 무려 150이 넘어가기도 해요. 그에 비해서 우리 간은 자, 성비가 뭐 100을 넘어가는 곳도 있지만 그런 구간도 있지만 여기하고 비교했더니 확실히 이쪽 다가 성비가 높죠. 그래서 여기가 당진이고요. 이쪽이 세종이 되겠네요. BCA 정답은 4번. 그 다음 2번 다음 자료는 어느 지역의 시기별 지형도이다. 이를 토대로 이 지역의 변화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는 땡땡 제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뭐 선생님은 당연히 지리 전문가니까 어느 지역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줄임자를 봤더니 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꽤 멀잖아요. 그리고 여기 옛날 지형도를 봤더니 갯벌 표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포항은 될 수 없죠. 포항은 동해안이니까 갯벌이 발달하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당진 아니면 광양일 텐데 자, 우리가 당진은 태안반도 그리고 당진에 만약에 제철소 표시가 있으면 남쪽이 육지고 이렇게 북쪽이 바다일 거예요. 그런데 얘는 지금 북쪽이 육지고 남쪽이 바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광양이에요. 광양. 됐죠? 그 다음에 광양 맞은편은 여수 석유화학공단이 있을 거고요. 자, 아무튼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건데 어가 인구가 감소하였을 것이다. 당연히 공업지역으로 바뀌었으니까 옳은 설명. 전업 농가의 비율이 높아졌을 것이다. 얘가 틀린 설명이죠. 자, 도시가 들어섰으니까 농사만 짓는 가구는 줄어들고 뭐 할아버지는 농사 지을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 삼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공장, 제철소나 아니면 도시에서 상업에 종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지역 내 총생산이 증가하였을 것이다. 당연한 얘기고요. 제조업 종사자 수가 증가하였을 것이다. 제조업, 공업, 제철소, 주변에 관련된 산업 맞는 말이고요. 어패류와 해조류 등의 양식업이 쇠퇴하였을 것이다. 지금 갯벌이 이렇게 다 메워지고 간척을 해가지고 커다란 제철소를 만든 거잖아요. 옳은 설명이죠. 2번 정답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의 전입 전출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도에 표시된 지역을 봤더니 대구 바로 동쪽에 있는 경산이에요. 경산은 대구의 거의 유일한 위성 도시죠. 그다음에 여기는 자, 이제 대구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요. 거리를 봤더니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의 영향을 아예 받지 않는 곳이에요. 자, 여기 지역 이름은 어디냐면요, 영양이라는 곳이에요. 영양. 아마 이름도 좀 낯설 텐데 어쨌든 얘는 평범한 촌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입과 전출 인구를 봤더니 얘가 지금 단위가 다르죠. 이쪽은 6만 명, 여기는 4천 명. 그리고 여기 가는 전입이 전출보다 대체로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 이동을 봤을 때 순유입이고요. 인구가 사회적으로 증가한 지역이죠. 그래서 가가 경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전체적으로 전출이 전입보다 많았죠. 그래서 인구 이동에서 순유출을 보였던 곳이고요. 인구가 계속 감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영양이 되겠네요. 됐죠? 자, 가는 나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 X. 가는 나보다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자, 경산이 공업 도시는 아니지만 완전히 촌락보다는 공업 제조업의 비율이 높을 수도 있겠죠. 높겠죠? 아마도. 그런데 사실 경산이 공업 도시는 아니라서 좀 보기가 애매하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나머지 것도 한번 봐볼게요. 나는 가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말도 안 되고요. 나는 가보다 주택 중 아파트의 비율이 높다. 말도 안 되고. 나는 가보다 다른 시, 군, 구로의 통근 통학률이 높다. 자, 여러분들 여기 완전 촌락은 주변에 사실 뭐 주변도 다 촌락이잖아요. 뭐 울진, 영덕, 그다음에 뭐 안동, 그렇죠? 그래서 주변으로 이렇게 통근 통학하는 건 별로 없고요. 그냥 자기 지역에 있는 경지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평범한 촌락이니까. 자, 그래서 얘도 잘못된 설명이고요. 참고로 경산은 대구의 위성 도시다 보니까 대구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평범한 서울과 주변에 있는 위성 도시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4번. 자, 그래프는 A씨 도의 용도별 토지 이용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씨는 경북, 전남, 충남 중 하나임. 자, 경북과 전남은 완전 촌락이고요. 충남은 수도권과 가깝다 보니까 서당, 아천, 제조업이 발달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공장 용지 부지가 제일 많은 게 충청남도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차이가 좀 적게 나잖아요. 차이가 큰 걸 중심으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과수원을 봤더니 B가 독보적으로 비중이 높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과수원 하면 당연히 경상북도, B는 경상북도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염전을 봤더니 여기 경상북도는 아예 없고요. 참고로 염전은 우리 갯벌에다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갯벌이 넓게 펼쳐져 있는 전라남도가 염전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소우지에 해당하니까. 물론 이제 남해안 쪽 말고요. 전라남도의 우리 서해안 쪽, 특히 신안 쪽이 소우지였었잖아요. 그래서 A는 전라남도인데 논이 가장 많다. 자, 그 다음에 C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장 용지를 보고서 충청남도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충남이네요. 자, 참고로 우리나라 행정구역 가운데 논하고 밭의 비율을 따졌을 때 밭의 비율이 제일 낮은 데가 충청남도예요. 자, 우리가 전라도 지역은 평야라고 하는 논농사 지역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되게 강한데, 한편으로 우리가 동부 지역을 보면 소백산맥, 지리산이 있잖아요. 근데 충청남도는 이렇게 1차 산맥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1차 산맥이 충청북도를 지나가지, 소백산맥이 충청북도를 지나가지 충청남도까지 지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논농사 비율이 제일 높은 곳이 충청남도예요. 자, 물론 선생님은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여러분들도 뭐 기억해두는 게 뭐 나쁠 건 없겠죠. 뭐 문제에서 나왔으니까 이렇게 좀 체크 좀 해둘게요. 자, A는 세 지역 중 총 면적이 가장 넓다. 총 면적이 가장 넓은 건 경상북도. B는 전국에서 맹류 생산량이 가장 많다. 보리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건 전라남도. C의 일부 지역은 수도권 전철 노선이 연결되어 있다. 옳은 설명, 천안, 아산까지 전철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 A는 C보다 전남은 충남보다 지역 내 총 생산 중 제조업의 비율이 높다. 충청남도가 제조업의 비율이 더 높고요. 그 다음 A는 영남, A는 호남, B는 영남, C는 충청 지방에 속한다. 설명이 잘못됐네요. 자, 5번 문제. 그래프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조금 꼼꼼하게 풀어봐야 되는데 그냥 꼼꼼하기만 하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충청, 호남, 영남 지방과 제주도의 인구 변동. 자,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회적 증가는 전입, 그 다음에 전출을 따졌을 때 인구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말하는 거고요. 자연적 증가는 출생과 사망을 따졌을 때 인구가 어떻게 변했느냐. 그래서 전체 인구는 사회적 증가와 그 다음에 자연적 증가 모두를 따져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선생님이 미리 풀어봤는데 참 좀 짜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컷 막 계산을 하게 만드는데, 계산이라기보다는 이제 막 더하기 빼기 좀 복잡한데 정답은 5번에 있는 거죠. 그것도 되게 쉽게. 우리는 역순으로 한번 볼게요. 5번, 제주는 인구의 사회적 증가가 자연적 증가보다 많다. 자, 제주를 봤더니 사회적 증가는 대략 뭐 6점 얼마인데 7이라 그럴게요. 사회적 증가는 7. 그 다음에 자연적 증가는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얘가 옳은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거 다 하고 틀리고 5번 봤더니 너무 쉽게 5번이 정답. 약간 김 빠지는 문제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문제도 시간 잡아먹기 위해서 가끔은 나오더라고요. 자, 영남 지방의 광역시는 모두 인구가 감소하였다. 자, 영남 지방의 광역시는 부산과 대구와 울산이 있는데, 자, 예외가 되는 거 한 번만 찾아보면 되겠죠. 자, 울산은 사회적으로는 얘가 인구가 1 정도 감소했는데 자연적으로는 거의 4만큼 증가했으니까 총 따지면 3만큼 인구가 증가했겠죠. 그래서 울산 때문에 X. 그 다음 충청지방의 시도는 모두 인구가 증가하였다. 자, 충청지방의 시도. 자, 얘도 예외를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대전은 인구가 감소한다 그랬잖아요.
세종시로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또 대전을 봤더니 사회적으로 인구가 대략 마이너스 6만 명 정도가 줄었고요. 근데 자연적으로는 얘가 4만 명 정도 증가했죠. 더하기 빼기 했더니 2만 명 정도가 인구가 감소했다. 설명이 잘못됐죠. 그다음 전남은 부산보다 인구가 많이 감소했다. 자, 우리 부산을 봤더니 사회적으로 거의 12만 명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는 3만 명 정도가 늘었어요. 자,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해봤더니 대략 9만 명 정도가 감소했다. 자, 그런데 전라남도는 얘가 사회적으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마이너스 1 대략 합쳐가지고 마이너스 2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전남보다 부산이 인구가 더 많이 줄었네요. 그 다음 영남지방은 총 인구가 증가하였다. 자, 이건 그냥 방법만 알려줄게요. 워낙 많다 보니까. 자,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그 다음에 경북까지. 그래서 얘가 사회적으로 각각의 수치를 다 적고요. 증가했는지 얼마만큼.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더하기 빼기를 다 해보면 사회적으로 워낙 많이 감소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얘가 감소더라고요.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래서 약간 짜증난다 그랬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얘도 설명이 잘못됐다.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그래프는 세 지역의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 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 A, D에서 고른 것은, 자, 우리가 A는 구미예요. 구미, 첨단 산업, 전자산업이 발달해 있는. 자, B는 대구예요. 대구는 1등은 자동차, 그 다음에 순위권에 섬유가 있다. 섬유가 있으면 무조건 대구. 그 다음에 C는 울산이죠. 울산은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세 가지가 3대 산업이다. 그 다음에 D는 창원인데 창원은 기계 산업이 발달해 있는데 좀 애매하죠. 기계가 도대체 뭘 말하는지. 그래서 특징이 좀 뚜렷하지 않은 데가 창원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가나 다를 봤더니 거꾸로 한번 볼까요? 다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전자산업 또는 첨단 산업. 얘가 구미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는 정유, 화학, 자동차, 기타 운송 장비, 조선. 그래서 여기가 울산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가는 자동차가 1등, 그 다음에 섬유가 있죠. 이게 포인트죠. 대구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B가 되겠네요. B, C, A가 정답이니까 3번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 7번 문제. 자,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발표 내용이 옳은 학생을 고른 것은, 지도의 A, H 중 호남과 영남 지방에서 각각 한 지역을 골라 두 지역의 공통점에 대해 발표해 보세요.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A는 전주, 앞 글자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B는 고창, 고인돌, 세계문화유산. 자, 전주는 한옥마을, 소리축제. 그 다음에 C는 여기가 영암인데요. 우리가 기업도시, 그 다음에 영산강 하구, 뭐 간척사업,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네요. 자, D는 여수, 석유화학, 그 다음에 H는 거제, 조선산업, 그 다음에 G는 울산,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3대 산업이 있고요. F는 경주 역사지구, 세계문화유산, 양동마을, 불국사, 석굴암.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물론 울산도 원자력 발전소. 그 다음에 E가 안동, 하회마을, 세계문화유산. 그 다음에 경상북도 도청, 소재지. 됐죠? 찾아볼게요. 갑은 A와 E에는 슬로우시티로 지정된 전통 마을이 있어요. A에만 있고 E에는 슬로우시티가 아니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통 마을인 하회 마을이 있는 거죠. 갑은 설명이 잘못됐고요. 자, B와 F에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유적지가 있어요. 고창의 고인돌, F는 경주의 석굴암과 불국사, 그 다음에 경주 역사지구, 그 다음에 양동마을 3개나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을은 맞는 설명이고요. C와 H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자, C가 아니라 여기 B 밑에 있는 여기가 원자력 발전소죠. 그 다음에 부산의 원자력 발전소, 그 다음에 울산의 원자력 발전소, 경주의 원자력 발전소, 울진의 원자력 발전소. 설명이 잘못됐고요. 정, D와 G에는 여수하고 울산에는 대규모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있어요. 울여 서산까지 맞는 설명이죠. 을정. 정답은 4번.
자, 8번. 다음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이다. 기역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제1편 총칙. 자, 이 법은 종전에 제주도에, 자, 제주도는 육지와 다른 방언과 세시 풍속 등의 고유한 문화를 형성해 왔다. 뭐 당연한 말이죠.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자, 고도의 자치권이라는 건 뭐냐면 니은에는 외교, 국방, 사법 등을 비롯한 폭넓은 자치권이 포함된다. 자, 여러분들 외교, 국방, 사법은 이건 지방 정부에 줄 수 없는 거죠. 이게 만약에 허용이 되면 그냥 말 그대로 독립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아니고요. 이걸 제외한 그냥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범위보다 좀 더 넓게 좀 자유권을 주는 정도인 거예요. 자, 니은은 완전히 잘못된 설명이고요. 디귿,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디귿의 설치는 제주도의 외국인 주민 수가 증가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렇죠? 그 다음에 리을, 국제자유도시.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보장된다. 국제적인. 자, 맞는 설명, 기역, 디귿, 리을이 정답이네요. 자, 9번 문제. 그래프는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의 특성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얘도 자료 분석 문제죠. 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1번. 관광객 증가율은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높다. 옳지 않은 것. 자, 우리가 증가폭을 물어본 게 아니라 증가율을 물어봤죠. 그럼 외국인은 7.5에서 22.7로 약 3배 늘었어요. 300% 증가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내국인은 92.5에서 92.5에서 77.3인데 이게 지금 미안해요. 자, 이게 관광객 증가율인데 지금 증가폭하고 좀 헷갈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표현된 것 자체가 지금 이게 그냥 비율만 나타낸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자, 실제적인 절대값을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외국인을 봤더니 2005년에는 얘가 대략 몇 백만 명 정도냐면은 얘가 100만 명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가 5쯤 될 텐데 지금 4하고 5 거기에 절반도 안 되니까 뭐 50만 명도 안 되는 거에서 얘가 2016년에는 12하고 16 정도 되니까 거의 400만 명으로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몇 배만큼 는 거냐면 거의 8배, 9배만큼 늘어난 거예요. 엄청나게 늘었죠. 자, 그에 비해서 내국인은 400만 명이 조금 넘다가 얘가 1200만 명으로 늘었으니까 한 3배쯤 늘어난 거고. 그래서 증가율을 보면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한 거죠. 증가율을 보면. 증가폭을 보면 내국인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거고요. 양이냐 비율이냐 맨날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선생님도 하마터면 실수할 뻔했네요. 자, 교육 여행 목적의 내국인 관광객 비율은 감소하였다. 자, 교육 여행을 봤더니 2005년에는 11.4%. 여기는 지금 비율을 물어본 거죠. 그런데 2016년에는 2% 정도 감소하였으니까 정답은 될 수 없겠고요. 외국인 관광객 중 일본인 관광객 비율의 감소폭이 가장 크다. 자, 이건 그대로 따지면 되죠. 자, 일본은 39.4%에서 1.3%로 무려 비율이 38%나 감소했네요. 38.1%나. 근데 중국은 크게 늘었고 나머지 거 뭐 30%를 감소하고 싶어도 줄어들고 싶어도 원래 30%가 훨씬 안 됐으니까 그만큼 감소할 수가 없는 거죠.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레저 스포츠 목적의 내국인 관광객 수는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자, 레저 스포츠를 봤더니 비율이 6.0에서 12.9로 약 2배 증가했죠. 비율 자체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내국인의 숫자 자체가 거의 3배 가까이 뛰었잖아요. 그래서 수 자체는 3배로 뛰고 비율은 2배로 늘어났으니까 거의 6배 정도 증가한 거죠. 옳은 설명이에요. 그 다음 외국인 관광객은 두 시기 모두 동아시아권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자, 일본, 중국, 타이완, 싱가포르 이 네 나라가 동아시아고요. 미국하고 기타가 말 그대로 나머지 지역인데 자, 여기가 80% 이상을 차지한다. 두 시기 모두. 자, 봤더니 그쵸? 80% 이상을 차지하죠. 미국하고 기타를 더했더니 15%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미국하고 기타를 더해도 얘가 한 10% 되나요? 그쵸?
그러니까 두 시기 모두 80% 이상을 차지한다.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이 될 수 없고요. 자, 넘어가시면 되고요. 마지막 10번 문제. 자, 지도는 가나 지역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가는 딱 네 군데에 있죠. 태안, 충주, 원주, 그 다음에 여기는 해남과 영암 네 군데에 있는 기업 도시예요. 민간 기업한테 혜택을 주면서 우리가 이제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나는 전국에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경기도 수도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충청남도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전국에 골고루 퍼져 있어요. 자, 얘는 혁신도시죠. 혁신도시. 자,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곳 몇 군데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원주. 자, 원주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다 있죠. 그 다음에 진천, 음성 굉장히 자주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전주, 완주. 전주, 완주 그냥 전주라고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여기는 나주. 그 다음에 여기 진주. 경상남도 혁신도시가 있는 곳이고요. 여기 김천. 그 다음에 뭐 부산, 울산, 여기 부산은 이미 광역시니까 여기를 물어볼 가능성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균형 개발을 위한 건데 여기 광역시에 혁신도시가 있는 게 어떤 큰 특징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제주도 서귀포에도 하나가 있다. 됐죠? 자, 이제 어느덧 우리가 혁신도시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여기 원주, 진천, 음성, 전주, 나주 여기는 이제 아마 익혔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천, 진주, 그 다음에 서귀포 여기만 더 추가로 기억하면 되겠네요. 아무튼 혁신도시는 종전에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면서 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자족 가능한 신도시를 건설한다. 그게 혁신도시의 핵심이었었어요. 자, 정답을 찾아볼게요. 가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이다. X. 자, 경제자유구역은 여러 군데에 이렇게 지정되어 있지만 우리 수능 특강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여기 광양만에 있는 경제자유구역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일부러 다 찾아가지고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혹시라도 수능 완성해서 또 나오게 되면 그때 추가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가는 다른 지역에 위치해 있던 도청의 이전을 계기로 개발 중인 신도시이다. X. 자, 도청 이전으로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신도시 몇 군데만 찾아보면 광주에 있던 전남도청이 무안으로 가면서 개발되고 있다. 무안. 그 다음에 대전에 있던 충남도청이 예산 홍성으로 가면서 내포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다. 그 다음에 대구에 있던 경북도청이 여기 안동 쪽으로 가면서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세 군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나머지는 자, 우리가 전라북도 도청은 여전히 전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충청북도 도청은 청주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도청은 춘천에 있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 도청은 여기 창원에 그대로 있으니까 뭐 따로 신도시를 개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느림의 철학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을로 전혀 상관이 없고요. 슬로우시티는 굉장히 많지만 여기에 있는 완도,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신안,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담양이 최초로 지정된 곳, 그 다음에 전주가 한옥마을 때문에 슬로우시티로 지정된 곳 네 군데 정도만 체크를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3번도 답이 아니고요. 4번 나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의 성장 거점에 조성 중인 미래형 도시이다. 자, 우리 성장 거점이라 그래서 이제 옛날에 뭐 추진했던 성장 거점 개발 그거 아니에요? 자, 이런 미래형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이제 거점으로 해서 지방도 조금 더 성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잖아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 가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나는 정부가 주도하는 지역개발 사업이다. 얘는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고요. 4번.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수능 특강 내용은 전부 다 끝났네요. 자, 혹시 이제 더 추가로 설명할 게 있으면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열심히 한국지리 공부한 친구들 수고 많았습니다.